점수 잡는 Hack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IELTS 조세핀 육입니다. 자, 이번에 3월 적중 특강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직 문제 안 풀어보신 분들께서는요. 주어져 있는 10개의 문제 16분 타이머 설정해 두시고 나름대로 본인만의 전략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도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보신 분들께서는 이 강의를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 자료 다운받으셔서요. 여러분께서 직접 문제 해결해 보시고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께서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번 문제로 가셨을 거예요.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지문으로 가셨을 거예요, 아마요. 사실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종이 시험을 치든 아니면은 컴퓨터로 화면을 이렇게 스크롤을 아래 위로 내리든 어찌됐든 지문과 문제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력이 상당히 분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의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동일한 방법으로 오랜 기간, 이제 최소 한 달이죠. 한 달 정도는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치실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행동 습관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신 상태에서 현장에 가시기를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 비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잡한 방법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고 좀 깔끔하게 생각하세요. before 단계, while 단계, after 단계로 일단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before reading이라고 지금 써놨잖아요. 그러면 읽기 전 단계 그리고 while reading이라고 해서 읽으면서 그 동안의 단계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그럼 날도로 독해를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저희는 IELTS 4과목 중에서 리딩 과목을 그저 공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리딩을 독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풀다라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before 단계는 문제를 풀기 전 단계 그래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트레이닝이에요. 그리고 while 단계는 문제를 푸는 동안에 해야 하는 행동 습관. 그리고 after reading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하는 건데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after reading은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께서는 before 단계와 while 단계, 1단계, 2단계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동일한 행동을 가지고 현장 가셔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시간 단축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마지막에 애프터 리딩 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여러분 항상 공부를 끝내고 나서 내 어휘력이라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습관처럼 마무리해 주시는 마무리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비포 리딩 단계에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사전 작업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조금이라도 소재를 파악을 하고 글을 어떤 식으로 글이 이제 전개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1번으로 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너무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익숙치 않은 행동이니까. 자, 하지만 갈수록 동일한 행동들이 트레이닝이 되면서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깔끔하게 딱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의 메인 소재 파악하시고 어떤 식으로 글이 진행되는지 빠르게 파악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천천히 그죠? 어떤 행동을 하라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꼭 트레이닝 해주시고요. 자, 주어져 있는 리딩 패시지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글은 도대체 무엇에 관련된 글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목과 그리고 첫 단락의 첫 줄 또는 두 번째 줄 정도 이렇게 초반부는 한번 쭉 읽어보실 거예요. 시험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저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문법 적인 지식 그리고 어휘적인 부분 단어도 좀 많이 공부하시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가 목적어를 뭐 했다 이 정도의 해석은 할 줄 아신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시험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문법적이거나 어휘적인 베이스가 잘 다져져 있는 경우에는 제목 보고
그 다음에 첫 줄, 두 번째 줄 읽으면서 대충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스킬을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실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공부가 필요하시겠고요. 자, 제목과 첫 단락의 초반부를 가지고 recovered memories. recover. 회복하다. 아, 몸이 아프신 분한테 이제 곧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생활 영어 할 때도 recover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recover에다가 y 뒤에 붙여서 recovery 그러면 회복이라는 명사로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기억이 회복되었다. PP 형태. 그죠? 그래서 회복된 기억들이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A번 섹션 같이 한번 첫 번째 줄 읽어보도록 할게요. Memories are erratic. 너무 어려워. 어떻게, 그죠,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대부분 IELTS 리딩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난이도가 조금 낮은 단어로 그 단어를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 돼요.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기억들은 erratic하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 어떻게? 랜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랜덤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다면 erratic 몰라도 괜찮아요. 아, 무작위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사람 머릿속의 기억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뿅 하고 나타나고 그런데 그게 순서가 없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erratic이라는 표현은 변덕스럽다. 그죠? 일정치가 않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사라졌다 다시 등장하는 그런 기억에 관련된 거구나. The inconsistency of memory has inspired the psychological theory of recovered memories. 회복된 기억이라는 심리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아,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에 관련된 이야기, 심리학적인 이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구나. 대충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이 2페이지짜리 아카데믹 그 리딩 지문 자체가 이게 실제 시험에 가시게 되면 이 2페이지짜리가 세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60분 동안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메인 소재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집중력 있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첫 단락의 마지막 라인의 역할은 뭐냐면 앞으로 나 이런 얘기 할 거야 라는 것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IELTS 에세이 라이팅 공부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이 에세이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서론의 마지막 줄에 어떤 이야기를 쓰냐면 저는 앞으로 이 에세이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런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은요. 대부분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가 먼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건지를 소개하는 역할을 굉장히 그죠? 중요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의 결론 또는 글의 진행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단락의 마지막 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 프로이드라는 정신 분석학자 이 사람을 필두로 다양한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이 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dangerous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사람을 필두로 회복된 기억들이 가지는 dangerous만 봐도 돼요. disservice 같은 단어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환자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론을 제기를 한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 C번 섹션에 나오는 이 심리학자들은 좀 반박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의 사이콜로지스트들을 보시면서 이게 각 단락마다 다양한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그죠? 연구와 결과를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훑어보시고 최소한 여러분 사람 이름이라도 좀 동그라미 치고 진행할까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까지는 지금 보면 안 되죠, 여러분. 시간 없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글의 전개만 어느 정도만 파악하시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바로 1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읽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나와 있는 문제 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대충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 처음에 그렇게 글의 전개 구조를 사람 이름이라도 동그라미를 쳐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머, 1번부터 나와 있는 5번까지 문제를 보니까 사람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 1번,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충이라도 지문에다가 표시를 해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여러분들 왜 이제 숙달된 사람들의 행동인 거예요. 이렇게 눈만 동그랗게 뜨고 그죠? 쳐다보는 게 아니고 삭삭삭 사사삭 사사삭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지문으로 가셔서 여기 1번, 2번, 그리고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각각의 단락별로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번호라도 매겨놓고 그리고 여러분 시작을 해주시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1번, 2번은 여기 단락에 있고 3번 문제는 요 단락에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좁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정답이 어디 있는지 더 좁혀 들어가야 되겠죠. 2번 정답이 어디 있는지 더 좁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2페이지, 단락 하나, 줄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점점점 시야를 좁혀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정답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뭔가 단계가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를 팔락팔락팔락팔락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지문 봤다, 문제 봤다, 지문 봤다, 문제 봤다 이렇게 팔락팔락. 그게 여러분 집중력을 얼마나 분산시키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겪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 5문제를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IELTS 아카데믹 리딩보다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정해져 있는 16분 동안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뒤에 있는 yes or not 기본 문제보다 앞에 있는 빈칸 채우기 이 테이블 컴플리션 문제가 훨씬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마치 퍼즐 끼워 맞추는 것처럼 탁탁탁탁 찾아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이게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 단축을 누가 도와주는지도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셔서 저랑 같이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하시라고요? 사람 이름 바탕으로 문항 번호라도 팍팍팍.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es, no, not given 문제가 5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6번에 있는 이 문제를 한번 쭉 보세요. Psychologist should offer to uncover patient repressed memories. psychologist는 계속 나오는 단어야. 그리고 patient 그리고 repressed memories도 계속 나오는 단어야. 그리고 계속 나오는 단어가 어디 위치인지 키워드를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7번에 있는 프로이드가 도와주겠죠. 프로이드는 어디 나왔는지 아니까 내가. 그러면 6번의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가요? 아니면 프로이드 먼저 찾고 프로이드의 7번 번호 매기고 그냥 넘어가요? 그죠? 반드시 6번의 위치를 먼저 찾을 필요는 없어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1000문제를 헤매게 내겠죠? 그죠?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만하게 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지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특징을 IELTS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True False not given 문제나 Yes, no, not given 문제는 지문의 흐름과 같이 간다. 그러면 6번이 안 보이는데 6번 찾아서 계속 시간을 낭비하실 겁니까? 아니면 빨리 보이는 프로이드라든지 9번에는 Lost in the mall, participant 할 때 Lost in the mall 따옴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 빨리빨리 찾으실 겁니까? 그죠? 그래서 7번을 찾으면 위에 6번 있을 거고 7번 밑에 8번 있을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적인 실력보다 우리에게 또 갖춰야 하는 것 무엇이냐? 영어적 실력 당연히 여러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런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풀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단 스피킹도 굉장히 spontaneously하게 좀 자연스럽게 잘해. 그리고 라이팅도 수삭삭 잘 써요. 하지만 시험을 풀 때 리스닝이나 리딩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나는 영어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행동 습관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들을 반드시 여러분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훈련을 하시면 참 좋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요거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 풀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가능하면 비포 리딩을 좀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실제 저랑 같이 인터넷 강의를 그죠?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천천히 해요. 왜냐면 낯설지 않아요. 이런 방식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천천히 하다가 후반부 강의를 보면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현실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while reading 단계 문제를 푸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를 볼 건데 이때 여러분께 한 가지 그 조언을 해드릴 것이 뭐다? 시야를 넓혀라. 시야를 넓게. 여러분들 시야가 좁다는 게 뭐냐면 1번만 찾는 거예요. 1번 빈칸 앞뒤만. 1번 빈칸 앞뒤만. 1번 빈칸 앞뒤만 찾는 거예요. 이게 좁은 거예요. 아시겠죠? 시야를 넓게 가지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주어져 있는 이 테이블 안에 곳곳에 있는 이 실마리들 있잖아요. 이 실마리들이 도움을 주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한번 보세요. 3번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3번 문제 앞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숫자 46이요. 그죠? 이런 거. 그런데 숫자 46을 보고 46 밑에 3번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번 문제 빈칸 앞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5번 문제 뒤에 보시면 a quarter라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분수가 나오거든요. 이 분수 찾으시면 그 앞에 5번 정답 있어요.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애들이 여러분들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번 앞뒤만 보면 안 돼요. 뒤에 2 years later 이런 거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2 years later가 나왔을 때 4번 그 밑으로 찾으러 가요? 아니면 2 years later 위에 4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문의 순서대로 나오는 이런 요약 정리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만 훈련해 주신다면 금방 퍼즐 끼워 맞추기 딱딱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 잘 하시고 혹시라도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런 아라비아 숫자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여러분 지문이 굉장히 큰데 그중에서는 딱딱딱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런 애들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영어 실력이랑 해석 능력만 가지고 문제를 푸느라 16분 여기다가 다 쓰신 분들. 그죠? 뒤에 있는 yes, no, 기분 다 찍었어. 그죠?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5개 다 맞고 뒤에 있는 5문제 있죠? 그 5문제 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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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로 찍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기질을 발휘 잘 하신 거예요. 그 yes 중에서 정답이 될 게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시험 현장에서의 어떤 기질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6.5점, 7.0점까지 여러분 게다가 리딩은 기대감이 굉장히 크세요. 평균 점수를 빡 올려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 40개의 문제 중에서 최대한 여러분 30개까지 맞춰주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런 문제풀이 능력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살펴보시죠. 이제부터는 영어 실력이에요. 위치를 잡으면 영어 실력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1번에 빈칸을 채워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 거예요. 빈칸을 채워서 완전한 문장을 만든다. 그러면 문법적으로도 어법적으로도 그죠? 네, 맞는 단어를 고르셔야 되겠군요. 이게 문제 속에 문제가 이제 한 단어만 잡아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왔는데 one word only라고 되어 있어서 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한 단어를 딱 잡아서 그대로 여러분 답지에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형태를 바꾸거나 단복수 형태라든지 뭐 형태를 바꾸거나 품사를 바꾸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퍼즐을 끼워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이드가 연구를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그 테이블 차트를 보니까 연구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sult라고 이렇게 옆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락이 하나가 있으면 섹션 B번 단락, 그죠? 이렇게 단락이 하나가 있으면 대부분 여러분 전반부에는 뭐가 있고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눴을 때 전반부에는 그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연구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푸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한 환자를 연구했다고 하는데 자, 볼까요, 여러분? 프로이드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터디 찾아볼까요? 스터디, 오케이? 그러면 프로이드 찾고 his study가 프로이드 스터디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한 환자 of a patient 누구예요? NRO라는 사람이 바로 이 환자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테이블 컴플리션 문제 유형은 지문에 나와 있는 긴 이야기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야를 좀 넓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듬성듬성 보시면 다 보여요. 듬성듬성. 그래서 프로이드의 연구, 그런데 한 환자를 연구했는데 이 환자가 1번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영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환자인데 with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병명이 들어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1번을 가지고 있는 환자. 그래서 만약에 암이면 a patient with cancer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on the right side of her body. 그래서 그녀의 몸의 오른쪽 부분, 우측 부분. 그 부분이 여러분 키워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실마리에 맞게끔 여러분 빨리빨리 좁혀 들어가셔야 돼요. 가볼게요. 에나오라는 사람이 피지컬 illness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테라피를 통해서 이 illness를 이 질병에서 회복을 하게 되었대요.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안 나오네요. 이 피지컬 illness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나는 자, 환자가 다시 나오네요. started to suffer from. 그래서 여러분 이 patient라는 말 대신에 suffer from 무엇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다, 힘들어했다라는 표현이 나왔군요. 여러분 정답은 얘였어요. 왜요, 여러분? 나 모르는 단어인데 어떻게 읽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바로 뒤에 있는 on the right side of her body. 여기 뭐가 빠졌네요, 여러분. 제가 적어드릴게요. right side of her body.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빈칸 뒤에 있는 on the right side of her body 하고 이 지문 속에 on the right side of her body 하고 너무 패러프레이즈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보면 여러분 정답 처리가 되는 단어는 좀 생소하고 좀 잘 모르겠는 그런 단어가 나오겠어도 빈칸 양 옆에는 충분히 여러분 난도가 여러분께서 해결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지에는 옮길 수 있겠죠? paralysis. 다시 한번 paralysis. 마비죠? 그죠? 마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paralyze라는 동사가 있죠. 마비되다. 그래서 이 paralyze의 명사형 paralysi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이 paralysis하고 hallucinations하고 요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우측 몸에 관련된 거는 paralysis,이기 때문에 1번 정답 처리해 주시고 hallucinations 같은 경우에는 무슨 단어인지 모르시면 스킵하시는 거예요. 실제 환청이란 뜻이에요. 환각. 환청이 막 들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 우측 몸이랑은 상관이 없는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피지컬적인 부분은 paralysis가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고 사실 여러분 IELTS 같은 경우에는 빈칸 앞에 있는 표현이나 빈칸 뒤에 있는 표현들이 다른 말로 나오기 십상이죠. 하지만 1번 문제는 너무 그대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대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 박사가 에나오라는 그 환자분을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몸의 오른쪽 부분이 마비 증상이 왔고 그리고 막 환청이 들리고 환각 증세를 보이고 그랬었는데 어떤 치료, 그래서 최면 치료를 통해서 좀 회복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 결과 그녀의 문제점이 무엇에 의해서 야기되었었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2번 문제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저는 이제 result 때문에 좀 위치를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result 대신에 자, 여러분 섹션 B의 8번째 라인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이 박사가 concluded, 대절 이하라고 결론 지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금방 찾았는데요. 이런 게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문제를 풀고 나서 이런 동의어라든지 유사적 표현들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잘해주시면서 실력을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빨리 어느 부분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 연구를 통해서 대절 이하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자, 그녀의 문제점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physiological condition, 어떤 이 신체적인, 생리학적인 컨디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의 문제가 여러분 그대로 아주 좋아요. were caused by
was the result of. 여러분 보시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repressed memories of는 그대로 나오죠. repressed memories of. 그죠? 나 위치 잘 잡은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이렇게. 에? 그런 다음에 그녀의 아버지의 뭐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의 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death가 되겠군요. 위치 잘 잡으셨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마무리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전치사 오브요. 소유전치사 오브 누구누구의 그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유전치사 오브는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로 잘 나와요.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풀고 혼자서 노트에다가 애프터 리딩 단계에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든 어떤 내용의 문제를 풀든 오브 전치사가 어퍼스트로피 S로 나오는 경우가 또 발견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death 정답 처리해 주시고 3번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result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study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단 얘기죠. study 부분에 문제가 없었지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단어가 있었죠, 여러분. 그죠? 아까 여러분 46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찾으셨다가 result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위아래로 이제 보이세요? C번 섹션 4번 라인부터 memories of trauma. 이 보셔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금방 여러분들께서 위치를 좁혀 들어가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빈칸 양옆에 나오는 표현 어떤 말로 달리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unclear,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뭘로 나왔다? vague, 애매하다. 그리고 not completely formed 라는 표현 대신에 뭐가 나왔다? fully formed인데 내용이 not이에요. 그래서 completely formed 대신에 fully formed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을 채워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면 문법과 어법이 맞아야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계절 속의 비동사가 복수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복수명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쁘잖아요. 솔직히 마음도 조급하고 그죠, 여러분 바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았으면 복수명사를 일단 동그라미를 쳐놔요. 후보자 4개. 후보자 4개인데 memories는 탈락. 오케이? 그럼 여러분 빈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images 아니면 fragments 아니면 stories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결정타가 누구다? unclear 대신에 vague가 나왔어? 그럼 너 images 정답.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 completely formed, fully formed 때문에 stories를 정답 처리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시간에 쫓기는 거죠. 그쵸, 여러분? 시간에 쫓기는 거죠. 제가 지금 뭘 했어요, 여러분 지금요? 해석했어요? 아니면 내용 파악 들어갔나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 그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시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좁혀놓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빈칸 속에는 복수명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여기 지금 위치 대충 잡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SS 붙어있는 애들 딱 일단 후보자로 잡아놓고 가능성이 있는 애들 중에서 끼워 넣어봐.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IELTS 시험이라는 게 주관식 문제가 나오게 되면 빈칸 양 옆에 여러분들께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아주 결정적인 실마리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completely formed가 fully formed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not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 처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unclear가 vague로 되어 있어서 images가 정답이다. 제가 지금 해석하고 내용 파악하고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킬은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좀 한번 해보자면 정신적인 외상이라는 거, 트라우마. 이거는 주로 무엇으로 서술이 묘사가 되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클리어하지 않은 그러니까 흐릿한 이미지다. 흐릿한 그러니까 약간 조각조각난 이미지들인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보시면 어떤 연구 결과를 해봤더니 46명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관련된 기억은 사실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멘탈의 조각들, 그죠? 멘탈의 조각들. 이것들이 좀 애매하게, 흐릿하게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트라우마다. 무엇이라기보다는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는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완전하게 형성된 것이 아닌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 3번이 내용상에도 이미지스가 정답 처리가 되겠죠.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나이서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학생들한테 어떤 우주 4번 액시던트가 있었나 봐요. 어떤 우주의 4번 액시던트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경험을 한번 recall, 회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섹션 D의 3, 4번 라인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사람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위치 잡는 거 나쁘지 않고요. 스터디지 리절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반부는 뭐가 나온다고요? 그 연구의 결과, 조사 연구의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스터디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초반에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학생들에게 뭐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questionnaire, 설문지를 작성을 한번 해보라고 했대요. 자, 그들의 experience로 나오면 정말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뭐래요, 여러분? 1986년 Challenger disaster? 이게 accident인가 봐요, disaster가요. 근데 이 챌린저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쵸, 여러분? 계속 읽을게요. In which a space shuttle exploded. 스페이스 셔틀이 하나가 폭발한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너무 옛날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스페이스 다음에 셔틀이 정답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이건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 빠르게 캐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셔틀, 사실 여러분 뭐 천문학에 관련된 것이 IELTS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리딩 필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스페이스 셔틀은 우주 왕복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셔틀버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무인 우주 왕복선이 많죠. 그래서 이 우주 왕복선이 터졌는데 그게 86년에 챌린저가 C가 대문자인 거 보니까 그 우주 왕복선 이름이었나 봐요. 그래서 얘에 대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설문지를 나눠주면서 작성해 보라고 했었나 봐요. 자, 여러분들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것이 바로 2 years later 였습니다. 이 2 years later가 여러분 리설트 부분에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읽지 말고 스페이스 셔틀 바로 그냥 여러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5번 갈게요. 자, 이제 러프터스라는 심리학자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2의 초반부죠. 당연히 여러분 스터디 부분이니까요. 리설트가 아니라요. 자, 이 참가자들, 여기 지금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무엇을 보여주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는 false인 stories,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것들을 모아놓은 5번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뭘 보여줬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러프터스라는 사람이 조사한 것에는, 조사한 그 연구에는 24명의 참여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 인터뷰를 하는데 무엇에 관해서 인터뷰를 했냐면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들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 주었냐면 individual pamphlets를 만들었대요. 이 어린 시절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팜플렛을 만든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토리를 물어보고 그것을 팜플렛처럼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죠? 보여준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러프터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showed, presented.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었다, 주었다, 이게 이제 뭐 선보였다, 아니면은 제시했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번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뭘 보여줬다? 팜플렛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5번 문제에 뭘 보여줬다? 팜플렛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쓰셔서 정답 처리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문 속에서 한 단어를 찾아야 되고 문법과 어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5번에 빈칸 앞에 participant의 복수형, 그리고 5번에 빈칸 뒤에 stories의, 그죠? S 보수형. 이렇게 한 명의 participant, each participant에게 하나의 팸플렛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24명의 participants에게 이야기가 담겨 있는 팸플렛들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답은 앞에 있었던 이 팸플렛을 가지고 와서 정답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실마리를 좁혀 들어가는 거는 맞고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pamphlet 복수형, 밑에 pamphlet 단수형 이렇게 둘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빈칸에 넣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면 위에 있는 pamphlet를 가지고 오는 게 맞겠구나라는 거 기억 잘 하시고, 저희 IELTS는 절대로 여러분 어떤 문제는 안 나오냐면 위에 이게 없어요. pamphlet가 복수형이. 근데 요것만 주어져 있고 알아서 S 집어넣어 이렇게는 절대 안 해요. 아시겠죠? S가 박혀있는 팸플렛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께서 알아서 생각하시고 복수형으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는 절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문 속에 있는 단어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거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팸플렛 위에 나와 있는 복수형이 정답이겠구나라는 거 기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런 다음에 팸플렛을 만들어서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팸플렛 안에 뭐 예를 들어서 10개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아예 이 사람들이 겪지도 않았던 가짜 이야기를 팸플렛으로 넣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스터디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자신이 겪지도 않았던 사건을 그죠? 얘기를 해주면서 기억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험을 한 거죠. 정말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 5번 문제까지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도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죠, 여러분? IELTS 리딩 문제가 사랑하는 그죠? True, false, not given 문제가 아니고 Yes, no, not given 문제가 적중 특강에는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부분 여러분 마지막 패시지죠.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패시지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True, false, not given이랑 뭐가 좀 다르냐면 그 컨셉 자체가 좀 달라요. True, false, not given은 지문 속에 있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지 아니면 주어지지 않은 사실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 이 yes, no, not given 문제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자의 의견,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주장, 글을 쓴 사람의 주장과 일치하면 yes, 글을 쓴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면 contradict, 논박하거나 반박을 하면 no가 되겠고요. 근데 이 저자가 이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견해나 주장을 모르겠으면 not given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것 자체가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가 아니고 저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주장하지 않았는지, 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구분해 주시는데,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true, false, not given 문제는 뭐 어제 10시에 출발했다. 그런데 어제 8시에 출발했다. 그러면은 이제 false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이 글을 쓴 저자의 견해까지, 주장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5개의 문제에서 시간 단축을 엄청나게 해주셨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는요. 그런 다음에 대부분 여러분 한 10분가량 정도의 시간, 한 문제당 2분은 좀 길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계신 분들은 좀 적정 시간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계속 보면 볼수록 더 말려, 그죠?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이 조금 적정한 어떤 그 깊이를 유지해 가면서 파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중에 또 심플한 문제도 있어요.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생각했을 때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 저자가 주장하기를 psychologists should offer to uncover patients' repressed memories.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A번 섹션의 마지막 줄 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을 이미 봤거든요. 저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dangerous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억눌려진 이 어린 시절의 어떤 정신적인 외상,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 이거를 uncover, 원래 덮어놨던 걸 이렇게 까는 거예요. 덮어놨던 걸.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모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나요? 아니면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소재 파악이 이미 되신 분들은 금방 문제를 해결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으로 6번만 파악하자 치면은 찾느라 힘들어요. 찾느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6번 찾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7번에 있는 프로이드를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번 버려. 그리고 7번에 있는 프로이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위치를 빨리 찾는 문제가 더 어려워요. 다시 6, 7, 8, 9, 10번 문제 중에서 내가 지문 2페이지 중에 띠띠띠띠띠 빨리 갈 수 있는 문제 있죠. 이게 더 어려워요. 아시겠죠? 문제를 낸 사람들이 그렇게 내겠죠. 위치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생각보다 심플해요. 그런 식으로 난도를 조절을 해가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위치 찾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첫 단락의 마지막 줄 뭐 이런 거 안 보신 분들은 빨리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헤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딱히 키워드가 없으니까 사이콜로지스트를 키워드로 잡으셔도 괜찮지만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섹션 A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However, 그래서 그러나 최근의 리서치가 알려주기를 recovered memories cannot be trusted. 이게 회복된 기억들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게 지금 이 저자의 의문인 거예요. And psychologists uncovering them, 이 them memories. 그래서 recovered memories. 그래서 이 기억들을 좀 벗겨내는 것 자체가 are doing a dangerous disservice to their patients. patient 책에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번에 나와 있는 진술문은 저자가 이야기한 것과 너무 상반되죠. 그래서 여러분 6번 정답은 노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뭐라 그럴까 yes 처리하거나 no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은 생각보다 깔끔해야 돼요. 아시겠죠? 나 기분이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자가 주장한 것과 대조를 해보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섹션 B의 몇 번째 줄이에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께 실마리를 알려드리잖아요. 부지런히 가셔서 번호 매겨두시고요. 항상 여러분 문제 하나를 푸실 때 제가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처럼 칼같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종이를 애매하게 접지 마시고 짝짝짝 그죠? 이렇게 찢을 수 있을 정도로 칼같이 접으셔야 돼요. 그렇게 항상 샤프하게 엣지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으시면 한 문제라도 애매하게 해결하는 게 있으면 난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60분 동안. 내가 지금까지 한 10문제를 풀었는데 10문제 다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든지 결정적 실마리 번호 매겨두고 이러니까 이게 정답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하시고 모르겠으면 아예 포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더 습관화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한번 보시죠.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 박사는 rejected the truth. 어떤 진실을 부인했대요. reject는 거절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프로이드는 몇몇 recovered memories의 진실을 부정했다. 부정했다고 주장하면 yes고 부정했다가 아니고 인정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no예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부정을 했는지 인정을 했는지 모르겠으면 낙기분입니다. 섹션 B의 후반부입니다. 자, 프로이드가 무슨 연구를 했죠, 여러분? 아까 애나 오라는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몸에 오른쪽에 마비가 생기고 그리고 환청이 막 들리고 너무 힘들었던 분 있죠? 이분을 최면술을 통해서 세라피를 통해서 이 기억을 회복시켜주면서 좀 몸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생산성 있는 그죠?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프로이드는 뭐라고 믿지 않았다? 나왔어요. 믿지 않았다. That the memories she recovered were necessarily factual. 그녀가 이 최면술을 통해서 회복시켜낸 그 기억들이 반드시 팩트는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지? He in fact stated that such scenes from infancy are not always true.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게 머릿속에 정신적으로 멘탈 이미지를 그죠? 보여주는 씬으로 생각을 했구나. 어떤 장면.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늘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대요. stated, 언급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회복된 기억의 진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회복된 기억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봐도 여기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 원래 억압되어 있고 억눌러져 있던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냈는데 과연 그 되살아난 기억이 참일까? 정말로 있었던 사실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rejected the truth가 실제 나와 있는 내용과 그죠? 예, 일치하기 때문에 yes 처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완벽하게 반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 그죠, 여러분? 8번 한번 보시죠. Recovered memories require confirmation to be trusted.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복된 기억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 어린 시절에 원래 이런 기억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런 기억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너 그랬어? 이렇게 trust, 믿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대요? confirmation, 확인이 필요하다. 섹션 D의 후반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8번 문제가 지문 속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힘들어서 9번 문제도 놓치고 10번 문제도 놓치고 막 여러분 핸드폰에 타이머가 울려가지고, 그죠? 그런 분들 계세요? 자, 여러분, 8번 문제는 딱히 어떤 키워드가 없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9번 문제에 이 lost in the mall 이렇게 에어 쿼트가 붙어있는데 따옴표 붙어있는 애 있죠. 이거를 먼저 찾으신 분들, 그래서 지문에다가 9번 이렇게 번호 매겨두신 분들이 훨씬 빠르게 8번 문제를 해결을 하셨겠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7번에 프로이드 찾고 6번 위에 찾고 9번에 이 따옴표 부분 있죠. 그 부분 빨리 찾고 위에 8번 찾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찾아도 괜찮으니까 정보의 위치를 대충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8번 문제는 그래서 섹션 D의 9번, 10번 라인에 결정적인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Recovered memories, 여러분들 이 주어가 똑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위치 잘 잡은 것 같고요. Require confirmation to be trusted, 회복된 기억들은 이건 신뢰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컨펌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기억이 있는데 나랑 같은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컨펌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런 기억이 떠올랐는데 나랑 같이 살았던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죠? 이런 애들이 다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컨펌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기억은 should not be taken as authentic without some form of confirmation. 그러면 여러분 부정 2개가 나왔어요. 이러면 안 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안 돼. 뭐 없이는 어떤 종류든 일종의 확인 없이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안 돼. 이게 뭐다? 확인이 있어야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맞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반드시 trusted가 되려면 confirm이 필요하다. 8번 정답 yes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자가 주장한 것과 일치하는군요. 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거 기억나시죠? 러프터스라는 사람이 24명의 참여자들에게 팸플렛을 나눠주면서 그중에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쇼핑몰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사건에 관련된 그 이미지를 하나 팜플렛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로 자기가 어렸을 때 쇼핑몰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거나 길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이렇게 안 겪었던 걸 심어주는 거, 임플랜팅을 해주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자, 여러분 9번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Lost in the Mall participant가 지금 여러분 24명의 participant였었는데 이 participant들이 모두가 다 childhood trauma를 겪었다. 라고 9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약간 특이사항이 있지 않나요? 섹션 2라고 해놨지만 라인 버더도 없고 파란색으로 별색 처리도 안 되어 있죠,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이 9번 문제의 정답을 도출해내기 위한 결정적 실마리가 전혀 없었어요. 결정적인 실마리도 없었고 여러분들께서 이 Lost in the Mall을 뭐 이렇게 순서대로 봤을 때 쭉쭉쭉쭉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거를 찾아서 쭉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로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정신적 외상을 겪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것은 여러분 C번 섹션에 46명 데리고 했던 콜크하고 피슬러가 했던 그 연구가 여러분 바로 어린 시절 정신적 외상을 겪었던 46명을 데려다가 한 건데요. 그거를 여기다가 9번에 이렇게 믹스 매치를 시켜갖고 여러분들을 혼동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자, 섹션 2를 한번 보시게 되면 러스트 인 더 말 파티시펀트는 24명이었지만 이 스터디의 요점은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잊지도 않았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스터디였던 거지 아예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Inaccurate memories가 임플란트가 가능하다.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심는 거 아시죠? 임플란트. 그죠?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차일드도 메모리스를 할지 트라우마라고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메모리스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그 중에 하나는 false인 거를 집어넣고 그랬더니 4분의 1이 하나가 리얼한 거를 몰랐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쇼핑몰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것은 진짜로 발생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기억이 난다 그러고 쭉 한번 살펴보셔도 이 24명의 파티시펀트가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이 100%잖아요. 24가 나왔잖아요. 쿼터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수치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노로 유도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24명인데 그중에 4분의 1이니까 올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뜨끔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 다시. 24명 중에 쿼터면 4분의 1이니까 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 아니야, 너.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냐는 거예요. 포인트가 완전 나갔죠. 그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이 사람들이 모두 겪었는지 겪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게 이 스터디의 주요 포인트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겪지도 않은 그런 사건을 그죠? 기억을 그 사람들에게 겪었다라고 약간 세뇌를 시킬 수도 있다라.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지 이 정신적 외상을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9번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R, B 나와 있는 게 아까 문제 속에 6번 문제라든지 나와 있었던 should 대신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겁니다. 회복된 기억들은요. 증거로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 In criminal cases. 이거 어떻게 해요? 범죄 사건들, 그죠? 형사 사건들. 형사 사건들의 근거로 근데 이거는 글 전체의 주장이랑 너무 달라요.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믿을 수 있다 했어요. 믿을 수 없다 했어요. 몇몇 회복된 기억들은 trusted 되기가 힘들다라고 했고 그리고 프로이드는 그거를 truth를 리젝트하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confirm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recovered memories를 형사사건에다가 증거로 쓴다고요? 이거는 글 전체의 주장에서 너무 벗어났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노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근거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섹션 F의 5, 6, 7번 라인입니다. Now, most psychologists affirm the unreliability of recovered memories and it is widely accepted that our memories are not always to be trusted.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결론. 크리미널 케이스가 여러분들의 키포인트가 돼서 스타트 끊어주고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이 회복된 기억의 unreliability. 여러분, rely라는 동사 알고 계시는 동사 맞습니까? 의존하다. reliable, 의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reliability, 신뢰성, 의존성. unreliability,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affirm, 인정하고 있고 and it is widely accepted that 널리 인정되어 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 Our memories are not always to be trusted. 그렇죠. 기억이 100% 항상 트러스트를 될 수는 없죠. 그런데 크리미널 케이스에 사용이 된다고요? No. 10번 정답은 no 처리가 됩니다. 저자가 이야기한 것과 너무나 여러분들 상반된 이야기, 반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정답 처리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10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부분이 좀 가려웠던 부분이 긁어졌는지 한번 그 문제 전 너무 궁금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끝내고 나면 문제풀이를 하고 나면 그다음 문제 풀고 또 문제 풀고 그다음 문제 풀고 또 여러분 정답 맞춰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내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고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력을 조금 더 길러주시기 위해서 After Reading 단계 학습, 마무리 학습 여러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여러분 늘어요. 자, IELTS 리딩은 패러프레이즈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즈 밭이에요. 패러프레이즈는 무슨 뜻이냐면 같은 의미,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겉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다른 표현,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패러프레이즈 노트 꾸준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근데 가끔은 여러분 패러프레이즈가 아예 안 되어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막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애프터 리딩 단계가 복잡하고 너무 시리어스하고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 사전 막 다 뒤져야 되고 여러분 그죠? 무슨 어플 찾아야 되고 막 그러면요. 번역기 돌리고 막 그래야 되면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깊이 있게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오브 전치사가 어퍼스토피 S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그냥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사 표현이나 패러프레이즈 정리를 하실 때 세 번째 퀘스천에 unclear images 대신에 vague images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fully가 completely로 얼마나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그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보여주다, 선보이다라는 present가 show로 나오는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false는 틀린 건데 completely fictional, 완전히 허구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 패러프레이즈랑 복화 체크하는데 이렇게 적어놓는 애들이 오늘 여러분께서 공부하셨던 이 기억이나 심리학과 관련된 단어들인가요? 다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보캐블러리 체크를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프로이트라든지 뭐 심리학자들 심리학적인 이론이라든지 건강 뭐 아까 마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여러분 이런 보캐블러리는 반드시 어때야 돼요? IELTS 리딩 시험에 어떤 주제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늘 나올 수 있는 애들이어야 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패러프레이즈가 안 보이는데 막 억지로 찾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 지금 여러분 3번 하고 5번 갔는데 4번 없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여러분 패러프레이즈는 반드시 동의어라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유사적 표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A가 B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A가 B로 나왔어요. 그래서 화살표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완전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쌍화살표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단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마무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적중특강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께서 시야를 넓혀서 점점점 추적해서 정답으로 좁혀 들어가셔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같이 이렇게 살펴봐 드린 부분들이 아직 와닿지가 않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의 시청을 해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